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중심 모델 E클래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250인데요. 자, 저희가 기존에 이 350 포매틱 당시 AMG 라인이었고 이후에도 이 220D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250을 만나기는 힘들었는데요. 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도 현재 이 테스트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산에 있는 딜러 모터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요. 자,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답게 만족도 높은 그런 능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E클래스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세부 모델로 봤을 때 이 250의 판매 대수가 압도적이죠. 저희가 먼저 다른 이 350보다 출력은 조금 낮고 4륜구동 시스템은 없지만 구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큰 인기인데요. 그런 이 250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테스트카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없어 고양시에 위치한 공식 딜러 모터원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지난해 중앙일보와 컬래버레이션 영상도 이곳에서 촬영했는데요. 규모가 전국 최대라는 점을 꼭 언급하는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전시차도 가장 많은 편인데요. 벤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차량 제공에 따른 PPL을 마치며 이제 이 250을 보겠습니다. 저희 팀이 소개해드렸던 E클래스와 조금 다른 디자인이죠.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은 AMG 라인이었지만 현재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이기 때문인데요. 전면부를 봤을 때 가로줄로 깔끔하게 마감된 그릴이 눈에 띕니다. S클래스에서 볼 법한 스탠딩 로고가 눈길을 끌죠. 범퍼에도 금속 장식을 많이 사용했고요. 아방가르드나 AMG 라인이 스포티한 멋을 강조했다면 익스클루시브는 우아한 멋이 경쟁력입니다. 고급 옵션 구성인 멀티빔 LED 헤드램프까지 탑재된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고요. 벤츠 E클래스는 트림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데 각 모델별 디자인 차이를 잠시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트림이 더 끌리시나요? 측면이나 후면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AMG 라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휠 디자인, 타이어 사이즈에서 AMG 라인과 차이를 보이죠. 새로운 형태의 리어램프 디자인도 E클래스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스펜션도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갖도록 부드러운 성격을 보여줍니다. 실내 디자인도 AMG 라인과 다르죠. 원목 느낌을 살린 우드 트림이 보다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2개를 연결한 디자인도 익숙한 느낌이지만 여전히 좋은 구성이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전달하고요. MBUX도 손에 익숙해지면서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차들보다 큰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점이죠.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보여준다는 점도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다른데 현재 보시는 AMG 라인과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스티어링 휠의 스포크 디자인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모습이죠. 패들도 기본이며 양쪽 모니터를 제어할 때 터치 센서를 활용해 한층 부드러운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MG 라인에 없던 통풍 시트와 스티어링 열선 기능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탑재됩니다. 이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선호하시는 소비자들도 많고요. 운전석 메모리 기능이나 스마트폰 무선 충전,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구성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안전 기능을 볼까요?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중앙 유지,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 등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각 기능을 시험해 본 결과 상황에 맞춰 잘 작동했고요. 공간도 무난합니다. 잠시 이 250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구성을 갖춘 이 250의 주행 완성도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E250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후륜 모델인 만큼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차가 달려나갈 때, 자, 엔진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2.0L가 기본이고 최고 출력은 211마력, 최대 토크 35.7kgm/M를 갖고 있는데요. 자, 수치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엔트리 모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마력 초반대에 맞춰져 있는데, 사실 디젤 모델이었던 이 220D와 비교를 하더라도 출력 부분에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변속기는 9단 자동을 사용하고 있죠. 자, 저희가 처음 차를 받아서 테스트에 들어갔을 때 이때 시동을 걸고 조금 거슬리는 것이 있었는데, 아이들에서의 엔진 소음이 약간은 부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 350 역시도 아이들에서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네,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현재 이 250도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최정상급 브랜드의 중심 모델,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엔진 쪽의 소음을 조금 더 낮춰서 만족감을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재미난 것이 보통의 소음이 앞쪽 혹은 이제 머플러가 있는 뒤쪽, 이렇게 이제 소음이 약간 나오고 중앙부가 가장 조용한 편인데, 현재 이 250은 중앙부의 소음이 약간이나마 높게 검출되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네, 결론은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주행할 때 소음이 많이 억제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AMG 라인은 아무래도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죠. 타이어 성격도 네, 스포티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네, 소음 측면에서는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또 친숙한 타이어 중에 하나인데 피렐리 친투라 2P7이라는 모델이 들어가 있죠. 서머 타이어이긴 하지만 성능 자체는 사계절 타이어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돌릴 때도 네, 뭐 소위 말하는 그립 부분이 많이 받쳐주지 못해서 사실 뭐 이 차가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도 어떤 성능 측면에서 대폭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소음 부분에서의 만족감만큼은 충분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처럼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타이어에 이렇게 마찰음이 조금은 들려오죠. 하지만 속도 자체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이어 자체가 이 차의 어떤 그 성능을 본격적으로 끌어내기보다는 조금 컴포트한 그런 환경에 조금 더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성능으로 바라볼 때 아쉬움이 나올 수 있지만 일상용으로 이용하는, 사실 뭐 E클래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일상용으로 이용될 때 만족감만큼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동거리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AMG 라인과는 조금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 자, 오늘은 제동 먼저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동거리는 37m대 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이 벤츠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최단과 최장 거리 간의 편차가 크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진짜 신뢰할 만한 수준, 거의 뭐 1m만 해도 저희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대폭 작은 그런 편차를 보여주었던 만큼 제동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타이어에 마른 노면 제동 성능만 올라가면 예전처럼 뭐 30m대 중반은 그냥 우습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타이어의 성격이 컴포트 쪽에 맞춰지는 만큼 뭔가 움직임 자체도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일단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부드럽게 감았을 때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가볍게 무너져지고, 이후에 이제 서스펜션 쪽으로 하중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때의 느낌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핸들링 자체도 후륜구동 특성을 어느 정도 살리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날카로움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고요. 물론 동급 모델인 BMW 5 시리즈와 비교를 한다면 날카로운 부분에서는 약간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편안함, 그런 측면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충분한 만족감을 전해드릴 것 같네요. 자, 근데 뭐 타이어는 여전히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손에 잡히는 스티어링 휠의 가죽 질감을 비롯해서 시트도 무난한 편이고, 이제는 뭐 다양한 모델의 이런 통풍 시트가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AMG 라인에 대해서도 이 본사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죠. 자, 다시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았을 때 사실 이제 엔진 출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11마력, 후륜구동 방식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아주 폭발적인 느낌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출력대는 어느 정도 이 뭐 수치적인 출력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가속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히 전해주는 만큼 이 250이라는 차를 명확하게 알고 택하셨다면 가속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느끼지는 않으실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 그렇다면 메르세데스 벤츠 E250 과연 어느 정도의 가속 성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7.5초대를 마크했는데, 자, 이전에 테스트했었던 E350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E350이 딱 6초를 마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이었던 E20D가 8초를 마크했죠. 때문에 이 사이에 있지만 어떤 뭐 출력 차이, 300마력짜리 차, 190마력짜리 차, 현재는 211마력이다 보니까 190마력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운전을 할 때 뭐 적당한 토크감,
네, 또한 이제 고속에 올랐을 때 거기서도 추가적인 가속이 잘 이루어졌고 고속 안정감 역시도 좋기 때문에 차량 자체에 대한 불만은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서의 이 엔진 소음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리는데, 사실 이제 요즘 차들 대부분이 오토 스탑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에어컨을 세게 틀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면 뭐 아주 자주 그렇게 불만을 느낄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만 벤츠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급차에 걸맞는 그런 MVH 성능을 확보해야 되는 만큼 어떤 엔진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조금 더 차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측면 윈도우는 일단 싱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행할 때 소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아마도 궁금해 하실 내용, 그래서 이 차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 차의 가격, 공식 가격은 7천만원 언더죠. 그리고 이 차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사실 타사 모델보다 비싼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벤츠가 이 별값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는 브랜드인 만큼 기본 가격 자체는 약간 높게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래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또한 이제 BMW 520i와 비교를 한다면 약간이나마 수치적 성능 부분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래도 비싸긴 하지만 뭐 아주 나쁘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찌 보면 좀 애매한 그 정도의 포지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만족할 만합니다.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 충분하게 담아내고 있고, 최신 모델답게 ADAS 시스템 역시도 충실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을 할 때 제 입장에서는 커진 사이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좋고요. 두 개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서 각각의 정보를 시원스럽게 보여준다는 점.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사운드 시스템인데 사운드 자체를 재생해내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고음 쪽으로 조금 중심을 두고 있고, 아무래도 상급에 있는 사운드 시스템과 비교를 한다면 뭔가 조금 심심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사운드 시스템을 이렇게 기본으로 구성했다면 가격이라도 좀 더 낮춰줬으면 참 이뻤을 것 같죠. 자, 그래도 뭐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MBUX 이런 부분, 사실 MBUX가 처음 나왔을 때 크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을 만나면서 이것 자체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큰 아쉬움은 느끼지 않게 되네요. 자, 그리고 앞서 보셨지만 이 디자인, 사실 좀 초기에 논란이 많았었죠. 하나 재미난 것이 저도 이제 중앙일보 올해차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디자인 부문상을 수상한 것이 바로 현재 타고 있는 이 벤츠 E클래스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 실제 이 디자이너 출신인 분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의외로 이 E클래스의 점수를 높게 줬단 말이에요.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는 호불호, 이것이 갈릴 수 있지만 적어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뭐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전 뭐 A클래스 때도 그랬지만 이 예전에 이렇게 램프보다 우아하긴 하지만 현재 약간은 좀 스포티해진 이 느낌이 조금 더 개인적 취향에 맞습니다. 물론 뭐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디자인이니까요.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이 정전식 센서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어떤 조작성 부분도 예전에 그 자그마한 이 버튼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현재 것이 조금 더 나은 느낌이고, 저희가 처음 이 차를 탔을 때 초기 승차감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작은 진동들이 들어올 때 상당히 좀 신경질적으로 툭툭툭
때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자, 이유를 찾아보니까 공기압이 너무 많았거든요. 현재 이 클래스 18인치 휠의 규정 공기압은 약 32 psi 정도가 됩니다. 2.2바죠. 하지만 차에 들어있던 것이 이제 39 psi를 넘어서다 보니까 그와 같은 진동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요즘 같이 일교차가 커지는 이런 시기에는 타이어 공기압 역시도 이 편차가 상당히 커집니다. 때문에 어떤 그 적정한 시간대에 원하시는 승차감이 나올 수 있도록 공기압을 잘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처럼 타이어의 공기압 자체가 자동차의 승차감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소비자분들께서도 꼭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중요하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행 연비. 저희가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고속도로를 달릴 때의 연비는 리터당 대략 한 15에서 최대 16km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뭐 2.0 모델이니까 그것들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뭐 타협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무게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먼저 테스트했었던 다른 모델보다 조금 유리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2350 같은 가솔린이지만 이것과 비교를 한다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150kg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죠. 후륜구동 모델이 갖는 어떤 이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꼭 뭐 요즘 보면 이제 4륜구동 판매량이 많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후륜으로 접근했을 때 그를 통해 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 자, 역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답게 여러가지 부분에서 만족감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동급 모델에 없는 댐핑 컨트롤 기능을 비롯해서 구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알찬 모습을 보여주었죠. 가격이 약간 높긴 한데 향후에 벤츠 코리아가 이런 것들만 조금 조율해서 친소비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차가 갖는 만족감이 대폭 커질 것 같네요. 어쨌든 차량 자체로서 적정한 성능, 무난한 핸들링, 거기에 승차감까지도 충분히 좋았던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네요. 자, 참고로 경쟁 모델은 BMW의 520i인데 이 역시도 BMW 코리아에 차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딜러 분께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언제 탈지는 모르겠네요. 오늘은 구성 좋은,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벤츠 A클래스, 그 가운데 이 250을 만나봤습니다.